빡시네요, 빡셔. 내용은 그냥 내정 관련한 건데, 정치 관련한 건데 너무 길다. 역시. 그리고 전쟁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보는 입장에서는.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일본 서기 끝입니다. 끝. 일본 서기 끝이고, 어 일단 읽은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 그러면 소감 이전에 일단 일본 서기는 어떤 책이었냐. 일본 서기는 신무천황,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주장하는 제 첫 1대 천황, 만세일계 그러죠, 그죠? 첫 번째 천황인 신무천황에서부터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권삼십에 나오는 지통천황에 이르기까지 천황들의, 그러니까 일종의 기조, 본기를 자기들 말로는 천황들의 자기들 말로의 본기를 편연체로 쭉 적어놓은 그런 글이에요. 바로 요 지통천황 바로 직전에 그 천무천황 때 천무천황이 자기 아들인 사인이란 친왕에게, 사인친왕, 도내리 친왕입니다. 도내리 친왕, 사인친왕에게 이제 역사서를 만들어라, 뭐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요게 요 다음인가, 지통천왕 다음인 무무천왕 때인가 아무튼 완성이 됩니다. 역사는 신무천왕 때부터 그래서 지통천왕 때까지 담겨 있는데, 뭐 물론 천 부분은 거의 개구라죠. 신무천왕이요. 신무천왕, 그러니까 일본사에서는요, 지금 위키백과를 보고 있는데, 위키백과 보니까 기원전 300년에 이제 그 뭐죠? 모문시대인가 이거? 조문시대인가? 아무튼 이게 끝나고 토기시대죠. 이게 끝나고, 잠깐만 찾아보자. 승이구나. 녹군 승자구나. 승문시대입니다. 승문시대. 조문시대라 그러는데, 승문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250년까지 미생시대라 그럽니다. 야요이 시대라 그래서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를 이제 고대라 그러는데요. 그 야요이 시대까지, 미생 시대까지는 이제 선사 시대라 그러고요. 기원 후 250년부터를 이제 고대라 그럽니다. 기원 후 250년부터 538년까지를 고분 시대라 그럽니다. 고분 시대. 전방 후원분들이 많아서 아마 고분 시대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요 시대 이후 538년부터 710년까지를 비조 시대라 그럽니다. 아스카 시대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요 제가 만든 지도에 보시면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우리가 비조라 그러거든요. 아스카라 그러는데 지금은 명일향촌이라 그래요. 그것도 이제 읽으면 아스카라 그러더라. 아무튼 아스카라 그러는데, 요 지역의 수도가 주로 있었기 때문에 요 시대를 비조 시대라 그래요. 아스카 시대. 보통 요 시대가 아마 일본사가 진짜로 시작되는 시대일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이전까지는 좀 많이 그렇습니다. 일본 서기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아스카 시대, 비조 시대가 710년까지입니다. 710년. 710년부터는 이제 내량 시대라 그래가지고 나라 시대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평성경, 그러니까 아마 요게 등원경일 겁니다. 등원경. 평성경으로 천도했을 때부터 나중에 794년에 평안경으로 다시 또 천도했을 때까지를, 요 100년 정도를 내량시대라 그러고요. 그 이후에 를 평안시대라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평안시대가 794년부터 118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1185년부터는 이제 바로 겸창막부가 들어서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중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상고시대, 선사시대죠. 선사시대부터 고대의 거의 중간쯤까지가 일본 서기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서기의 내용이 그렇죠. 천황들을 보면요, 천황들을 좀 보면, 천황들 목록이 좀 안 나와있나? 천황 여기 있네. 신무천황이요, 일단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서기의 기년으로만 따져보면 기원전
11년부터 기원전 585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존나 오래 산 거죠. 물론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처음 천왕들은 막 그 뭐죠? 그 수명이 그 100년이 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을 수는 없고, 실제로 역사에 훨씬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고분 시대의 첫 천왕인 응신천왕 요 사람이 바로 이제 일본 서기 기년으로 하면 201년에서 310년까지 살았다 그러는데, 아마 이주갑 인상하면은 그 321년부터 430년까지 천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조금 이제 역사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조금 가깝다. 응신천왕부터 쭉 가서 이제 개체천왕, 그리고 아스카 시대, 비조 시대 가장 첫 천왕인 흠명천왕부터는 특히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많구나. 그리고 흠명천왕 이후에 민달천왕, 그 다음에 용명천왕, 그 다음에 뭐 숭준천왕, 그 다음에 추고천왕, 그 다음에 서명천왕, 황극천왕, 효덕천왕, 그 다음에 황극천왕, 그 다음에 효덕천왕, 제명천왕, 그 다음에 천지천왕까지 오면은 이게 이제부터는 정말로 역사적인 기록이 대부분이구나. 대충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민달천왕쯤부터, 흠명천왕이나 민달천왕쯤부터 역사적인 기록들이 이제는 개구라보다 많아졌구나 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냥 느낌입니다. 이건 제가 일본사 전공해서가 아니라 그냥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지나면은 그 천지천왕에서 천무천왕, 그리고 방금 읽었던 지통천왕, 그리고 지통천왕 이후에 이제 문무천왕, 그리고 원명천왕,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근데 문무천왕부터는 문무왕 할 때 그 문무입니다. 한자가 똑같아요. 아무튼 문무천왕부터는 일본석에 나와있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제 방송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역사의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구라가 많죠. 그거를 잘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일본 서기를 읽고 나서 이건 씨발 신선한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덥석 물고 이제 섭식하시면 이제 보통 우리가 주화인마 그러죠, 그죠? 그런 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나라 사료도 그렇고 중국 사료도 그렇고 그리고 현실성도 그렇고 그거를 따져보면서 읽으시면은 여러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어느 천왕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생반숙리의난이란 게 있어요. 기생반숙리의난. 그게 뭐냐면은 일본 놈이 이제 기생반숙리라는 사람이 가야 지방에서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백제하고 신라를 정복하려고 그랬다는 거였는데, 근데 그게 어쩌면 기생반숙리라는 말 그 자체가 맞는 건 아닐지 몰라도 아마 그때는 대가야가 흥성한 시기였으니까 대가야가 이제 백제나 신라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정도로 많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진안구원 있잖아요. 여기가 대가야 지역이고 여기가 백제 지역이니까, 마한 지역이니까, 백제 마한 지역이니까 여기 진안 지역, 그러니까 요 사이 지방이죠, 그죠? 요 사이에서 대가야하고 백제 사이에서 큰 싸움이 있었구나 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있다는 말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서기를 정말로 그냥 개무시해서는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가야 관한 기록이 되게 적대요. 백제, 신라, 오려 중심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신라사 중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거기서 들어가지도 않은 가야는 얘기가 거의 없다고 하고, 그리고 백제나 고구려사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되게 부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 백제와 고구려 중에서도 이제 백제사가 일본에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백제 자체가 일본하고 되게 교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일본을 반식민지로 삼았다 그런 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제 백제가 고대 시대 내내 동안 일본의 이제 형님, 그러니까 일본이 백제에다가 형님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여러가지 많이 전달해 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직접 교류하지 않고 백제를 통해서 많이 받아들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백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백제가 망한 이후로 백제 부흥군을 돕기도 했고, 그리고 백제 부흥군이 그 어디 백강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백제 귀족들이요 되게 많이 일본으로 왔답니다. 일본으로 망명했다고 적혀 있어요. 일본서기에. 아마 그 관련한 얘기, 그 관련해서 백제 3서도 일본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 기록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백제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은 것처럼, 아니면 일본이 백제의 형님인 것처럼 그렇게 윤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무튼 고대 일본사는 백제사하고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역사인 거고, 일본이 백제의 영향권에서 거의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대등한 입장까지는 올라간 것 같다 라고 보이는 삼국시대 말, 우리나라 삼국시대 후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대등해진다 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성왕이 죽고 난 이후부터는, 백제의 성왕이 죽고 난 이후부터는 대등하다라고 많이 느끼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긴밀한 사이였다는 거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이 느꼈던 거는, 일본 서기는 중간에 요 지역에 있던 대화 정권, 그리고 요 말하기 전에요,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나 아니면 가야에 대해서도 일본이 되게 고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실제 역사에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겠죠 아마. 적어도 신라는 덩치가 많이 작았으니까 아마 치고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백제하고 연결하든 가야하고 연결하든 해가지고. 근데 가야하고 신라가 무슨 자기 속국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신공황후, 그러니까 고분시대 이전 미생시대였나? 그 마지막 천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신공황후 시대에는 신라를 막 직접 정복하기도 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백제를 도와서 이제 마한을 정복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게 700년 당시쯤에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역사인식 아니면 열등감이 그렇게 표현된 걸 수도 있고, 왜냐면 그때 신라가 잘 나갈 때였으니까. 아무튼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섞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걸 이제 바로 역사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좀 많이 곤란하겠더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서 많이 곤란하겠더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일본 서기는요, 뭐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대화정권,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대화정권 있죠, 내량하고 경도 그다음 대판을 근거주로 했던 대화정권이 주체가 돼서 썼던 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무천왕기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신무천왕기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신무천왕이 이제 여기 일양 지역에서 히무카라 그러죠. 히무카. 요 지역에서 와가지고 여기 어디에요? 경도를, 그러니까 여기 내량 지역을 정복하고 여기에다 눌러 앉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그거를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도 구주 지방에 유독 점이 많이 찍혀 있고, 내량 지역이 당연히 많이 찍혀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듬성듬성하고요. 길비 지역도 많이 찍혀 있는데, 아마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지금 보면은 면적이 엄청 크잖아. 면적도 크고 사람도 잘 많이 살거든. 근데 삼국지에 적혀있는, 삼국지 위지에 동의전에 적혀있는 그 진안, 변안, 마한의 소국들 있잖아요. 소국들이 수십 개씩 되잖아, 이 땅들에.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일본에는 사실 그렇게 소국들이 없었을 리가 없거든. 그거를 대화정권이 차츰차츰 아마 정복해 나가겠지만, 그 정복하기 이전부터 마치 요 일본 전 지역을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6대인가 아무튼 권 6인가 나오는 그 경행천왕 시기에 일본 무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그 사람이 보면 동쪽도 정보를 하고, 그다음에 동쪽 요 지역도 정보를 하고, 서쪽 지역도 정보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다 정복해서 그때부터 다 일본 땅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어떻게 배운지가 되게 궁금해요. 700년 경쯤에서는요, 지금 여기 점이 찍힌 부분들, 대충 요 부분 하까지, 그 다음에 요 부분까지, 요 사이 안쪽 지방들 있잖아요. 요 지방들은 아마 대화정권 직할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직할지란다. 아무튼 그 영유지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준위를 도대체 예를 들면 언제
대화 정권이 동경까지 갔을까, 언제 대화 정권이 북구주까지 왔을까,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일본 서기 기록 때문에 존나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맨 처음부터 여기를 다 점령하고 자기들이 여기의 지배자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들이 어쨌는지, 예를 들면 추른 지역이나 길비 지역, 그리고 여기 북구주 지역, 아니면 구주 남부, 구주 중부, 이 지역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역사가 실제로 어땠는지, 그 나라들이 언제 대화 정권에 먹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서기 동북아 재단 걸 읽으면서 여기 길비 지역 있죠. 길비 지역에 있던 나라가 지금 보면은 웅략 전왕 때쯤 해서 멸망한 것 같다, 대화 정권에 흡수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제가 동북아 재단에서 달하는 줄을 봤었었는데, 각줄을 봤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일본 서기에 직접적으로 그냥 적어놓으면 되잖아, 씨발 새끼들이. 그냥 몇 년도에 그걸 없앴다, 예를 들면 신라처럼 몇 년도에 우리는 백제를 잡아먹었다, 그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되잖아. 근데 개새끼들이 그걸 안 했다니까. 그걸 안 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다른 지역들을 먹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그 지역에 남아있는 무슨 풍톡이나 아니면은 무슨 풍톡이 말고 다른 기록들이 있으면, 아니면 고고학적 기록들이 있으면 그걸로 추측해 나가야 될 문제긴 한데, 그것까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영역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제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든 가장 큰 의문은 그거였어요. 뭐 한국하고 일본 사이 관계는 뭐 일본 놈들이 원숭이들이니까 열등감이 많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반대로 일본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난 일본 서기가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게 적어놨다는 점 때문에 난 오히려 이제 일본 사 연구한 사람들은 되게 고생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삼국사기가 아무리 신라 중심이라도 아마 그 정도까지 윤색하진 않았을 거거든. 예를 들면 신라가 맨 처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의 상국이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적어놓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감이었고, 일본 서기 방송은 이걸로 끝이고요. 다음 주에 바로 할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 서기 끝나고 나서 이후에는 삼국사기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삼국사기 읽으면서 일본 서기 기록들하고 한번 비교도 해보고, 어떤 의미에서 뭐 기억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럴까 하는데,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일본 서기는 그리고 동북아 재단에서 번역한 본을 저본으로 삼았고요. 요 지도는 그 다음 토탈어 카페나 아니면 네이버 삼국지 도원결의 카페에 가시면은 제가 거기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아니면 요 방송에도 제가 링크를 달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링크를 보시고 그냥 아무 데나 쓰시면 됩니다. 수정은 여러분이 못 하시겠지만은 뭐 일본 서기 읽으실 때 같이 보고, 같이 두고 이제 보시든 하시면은 아마 좋을 겁니다. 나오는 지명들은 동북아 재단에서 줄을 달아놓은 거는 거의 다 여기 찍어놨으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 그 문무대왕릉, 그 외놈들을 죽을 때까지 싫어하셨던 문무대왕릉 간포 A쪽이죠. 예, 문무대왕릉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든 사람들 소개 같은 거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그리고 만든 사람들은요, 요지도 만든 사람들은 저하고 그 다음에 명선은 제 친구고, 그리고 요 다른 두 사람, 정현씨, 박정현하고 그 다음에 간판을 요 두 사람이 총 4사람이 작업을 했어요. 제가 백수라서 돈이 없기 때문에 급여 같은 것도 못 드리는데 아무튼 수고해 주셨습니다. 되게 많이 감사드리고, 다음 생에 또 뵐 수 있으면 뵙죠. 다들 로또 한 번씩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